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지하 창고에서 서로의 뺨을 후려갈기며 30년 전 뺑소니 내가 시킨 거잖아 라고 절규하는 장면 보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 공모를 스스로 폭로하는 이 황당하고도 통쾌한 자멸극. 채화영과 이강혁이 드디어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남자는 그야말로 악인들이 알아서 망하는 걸 눈앞에서 구경하는 쾌감 그 자체였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회의 배경은 마대창 회장의 지하 비밀 창고예요. 이곳에 채화영이 감금되어 있고 바로 옆방에는 이강혁이 따로 잡혀서 취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직접 소통할 수 없는 절묘한 공간 구조 속에 갇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장미가 정말 영리한 심리전을 펼쳐요. 오장미가 채화영에게 다가가서 이강혁이 이미 모든 걸 다 불었다는 식으로 흘려요. 실제로는 이강혁이 자백한 게 아닌데 채화영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하 창고에 갇혀서 정보도 없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채화영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역설이에요. 30년 동안 남을 가스라이팅하며 살아온 채화영이 정작 자신은 단 한 번의 심리전에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남들한테 써왔던 그 수법에 자기가 걸려든 거죠. 이 장면이 저는 진짜 아이러니의 절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채화영은 이강혁이 있는 방향을 향해 통제력을 잃고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강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극에 달하자 두 사람은 30년간 함께 묻어두었던 비밀들을 서로에게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 두 사람의 관계 구조예요. 채화영과 이강혁은 단순한 범죄 파트너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약점을 쥐고 서로를 통제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온 공생 관계였죠. 그 관계의 핵심은 신뢰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구조. 그래서 그 신뢰가 한번 흔들리는 순간 공생이 공멸로 뒤집혀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은 30년 전 마동석 뺑소니 살인 사건의 공모, 정숙희 납치와 감금, 그리고 마서린 살해 교사까지 망라해요. 그야말로 자기 입으로 자기 혐의를 전부 자백하는 꼴이 된 거죠.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마대창 회장과 오장미, 강백호가 미리 설치해놓은 도청 장치가 전부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의 구도가 얼마나 정교하냐면 도청을 당하는 채화영과 이강혁은 감금 상태라 도망칠 곳도 침묵을 선택할 여유도 없었어요.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서로를 향해 폭발하도록 유도된 거예요. 오장미의 거짓 정보가 그 방아쇠 역할을 한 거고요. 이 녹음본 하나로 마서린 살인과 30년 전 마동석 뺑소니 사건, 두 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완벽한 자백 물증이 확보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도 뒤집기 어려운 증거가 생긴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채화영이 오장미의 심리전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게 캐릭터 붕괴처럼 보이셨나요? 아니면 자업자득의 드라마틱한 결말처럼 보이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밀이 하나씩 해제되는 회차예요. 그리고 이 회차의 주인공은 단연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먼저 채화영이 오랜 시간 동안 퍼뜨린 거짓말이 있어요. 마동석과 정숙희는 남매관계이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마서리는 근친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패륜적인 허위 정보예요. 이 거짓말은 마서린을 심리적으로 파괴하고 그녀가 스스로를 더럽혀진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채화영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퍼뜨린 가스라이팅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숙희는 마대창 회장이 그토록 오랜 세월 찾아 헤맸던 친딸 마은혜가 맞아요. 그리고 오장미는 마동석과 정숙희 사이에서 태어난 마 회장의 진짜 친손녀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돼요. 마대창 회장 입장에서는 평생 찾던 딸과 손녀를 동시에 찾은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반전이에요. 반면 강백호는 어떠냐고요? 강백호는 마동석의 혈육이 아니에요. 마대창 회장의 평생 절친이었던 최명철의 친손자, 즉 최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이 부분이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강백호와 오장미,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혈연 관계 때문에 감정을 억눌러 왔던 건데 알고 보니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타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단순히 남남이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아주 깊고 운명적인 인연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에요. 마대창 회장과 최명철의 우정이 손자손녀 세대까지 이어진 셈이죠.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오장미와 강백호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이지 드라마의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혈연이라는 족쇄 때문에 감정을 숨겨왔는지를 생각하면 그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감격의 순간에 채화영이 지하 창고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해요. 마지막 발버둥이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정숙 희숙희를 인질로 삼아서 위협하려 해요. 이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타인을 방패로 쓰려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강백호와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요. 도망칠 곳도 협상할 카드도 남은 편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완벽하게 쌓아올린 것들이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채화영이라는 인물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녀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채화영은 자신이 드림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모든 행동이 출발해요. 그 집착이 정숙희를 납치하게 만들고 마동석을 죽이게 만들고 마서린을 가스라이팅하고 결국 살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 집착의 근원에는 자신이 가짜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거죠. 가짜가 진짜를 지우려 했던 30년의 이야기. 그 끝이 지하 창고에서의 체포였어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전에 강준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준호, 이 사람이 이번 회차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강준호는 채화영과 이강혁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오랫동안 드림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야심을 품고 행동해왔던 캐릭터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자신의 친부모가 저지른 살인 행각의 전모가 드러나자 강준호는 깊은 환멸에 빠져요. 이게 단순한 도덕적 충격이 아니에요. 강준호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야망을 품고 지켜왔던 부모가 알고 보니 30년 전부터 살인과 납치를 반복해온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강준호가 선택한 건 배신이 아니에요. 속죄예요. 그는 페이퍼 컴퍼니 자금 출처와 마서린 사망 당시 알리바이 조작 증거를 오장미에게 넘겨요.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요. 이 캐릭터의 선택이 흥미로운 이유는 강준호는 끝내 정의의 편에 완전히 합류하지 않아요.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 진흙탕에 있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겁한 탈출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강준호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법정이에요. 채화영과 이강혁이 법정에 서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를 정리해 볼게요. 30년 전 마동석 뺑소니 살인사건 공모, 정숙희 납치 및 장기 감금, 마서린 살인 교사. 이 세 가지 죄목이 전부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돼요. 이 재판이 단순히 법적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 건 이 판결이 30년 전 마동석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정숙희가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긴 것, 마서린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혀진 존재라고 믿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것, 이 모든 비극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적 선언이기 때문이에요. 법정 장면 이후 두 사람의 결말이 각각 달라요. 채화영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망상에 빠져요. 자신이 드림그룹의 회장이 되었다고 믿는 망상이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이게 형벌보다 더 잔인한 결말이에요. 법적 처벌은 외부에서 오는 거지만 망상은 내부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거거든요. 채화영은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 갇혀요. 이강혁은 다른 방식으로 무너져요. 그는 아들 강준호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독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강준호가 마지막 속죄를 하고 떠나버렸으니 이강혁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 살인을 불사했던 남자의 끝이 완전한 고독이라는 게 이 드라마가 악인에게 내리는 가장 혹독한 심판 방식이에요. 두 사람의 결말을 나란히 보면 채화영은 망상으로 도피하고 이강혁은 고독으로 소멸해요. 어느 쪽이 더 비참한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결국 자신을 잡아먹는 결말이에요.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 드라마 전체의 해석이 달라져요. 마동석일 수도 있고 마대창 회장일 수도 있고 강백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 이 드라마가 다르게 읽히는 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최종에는 크게 3개의 축으로 마무리돼요. 첫 번째 축은 드림그룹의 변화예요. 강백호, 본명 최하주는 드림그룹의 서류상 최대 주주이자 정당한 상속자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건 권력 독점이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이에요. 투명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걸 선택해요. 30년 동안 살인과 음모로 더럽혀진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 그게 강백호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강백호는 드림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온 게 아니거든요. 그가 움직인 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드림그룹을 얻고 나서도 그걸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두 번째 축은 마대창 회장과 가족 복원이에요. 마 회장은 평생 찾아 헤매던 친딸 정수 키마은혜와 친손녀 오장미를 동시에 품에 안아요.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내며 가문이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감동 포인트는 정수키가 마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정수키는 채화영의 거짓 정보로 인해 자신이 마동석의 여동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왔어요. 근친의 아이를 낳은 존재라는 오명을요. 그 오명이 이제 완전히 벗겨지고 오히려 마대창 회장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정수키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진실 회복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복원되는 순간이에요. 세 번째 축은 오장미와 강백호의 결혼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 조부 세대의 우정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려요. 강백호가 오장미를 백허그하며 건넨 말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내 품에 가두고 싶다던 약속, 평생 지키겠다고. 이 말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를 요약하는 문장이에요. 지키지 못한 약속들, 빼앗긴 시간들, 억울하게 끊어진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장면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아름다워요. 기억을 온전히 되찾은 수키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하늘에 있는 마동석과 마서린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드라마가 끝나요. 수키의 미소 하나에 담긴 게 너무 많아요. 30년의 억울함, 아들을 잃은 슬픔,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겼던 세월, 그리고 이제 손녀와 손녀 사위가 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안도와 기쁨. 그 모든 감정이 한 장면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채화영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악인이에요. 단순히 욕심 많은 악당이 아니라 가짜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악행의 뿌리예요. 드림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건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이 살인으로, 납치로,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진 거죠. 최후의 망상도 그 연장선이에요. 현실에서 실패했으니 망상 속에서 성공한 자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슬프고도 무서운 결말이에요. 이강혁은 채화영의 그늘에 가려진 공범이었어요. 채화영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백하지도 않았어요. 30년 동안 채화영의 음모에 동참하며 이익을 챙겼고 그 대가로 아들에게도 버림받는 최후를 맞아요. 이강혁의 비극은 선택의 반복이에요.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매번 더 쉬운 길, 더 이익이 되는 길을 골랐던 거예요. 그 선택들이 쌓여서 독방의 고독이 된 거죠. 오장미는 이 드라마에서 진짜 정의의 화신이에요. 단순히 복수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오장미는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함께 찾아가요. 자신이 마 회장의 친손녀라는 사실, 강백호와 아무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진실은 오장미에게 정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개인적 해방이에요.
강백호, 본명 최하주는 이 드라마의 제목 첫 번째 남자가 품고 있는 여러 의미 중 하나예요. 오장미에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준 남자, 드림그룹을 진짜 이끌 첫 번째 적임자, 그리고 30년의 비극을 끝낸 첫 번째 세대. 강백호라는 캐릭터는 권력보다 정의를, 욕망보다 사람을 선택한 드라마 속 몇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되돌리는 열쇠가 됐어요. 정숙 희숙희는 이 드라마의 감정적 중심이에요. 가장 많이 잃었고 가장 오래 고통받았고 기억마저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숙희가 기억을 되찾고 환한 미소로 마지막 장면을 장식한다는 건 이 드라마가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은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해요. 30년 전 마동석 뺑소니 살인이에요. 최화영의 지시로 이강혁이 실행한 이 사건이 이후 모든 비극의 씨앗이에요. 마동석이 죽자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정숙희는 최화영에게 납치되어 감금돼요. 아이오 장미를 낳고도 딸로 키우지 못하게 되죠. 정숙희는 자신의 정체도 딸의 존재도 모두 빼앗긴 채 30년을 보내요. 그 사이 최화영은 마서린에게 근친 출생이라는 거짓 낙인을 찍어 심리적으로 파괴하고 결국 살해 교사까지 해요. 마서린이 알고 있는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드림그룹이에요. 최화영은 드림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진짜 주인들을 지우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워진 줄 알았던 진실들이 오장미와 강백호를 통해 하나씩 복원되고 126회에서 최화영과 이강혁이 자멸하는 걸로 30년의 악연이 마무리돼요. 원인 최화영의 권력욕과 가짜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방법살인, 납치, 가스라이팅, 증거 조작. 결과 자백 녹음, 유전자 검사, 증거 확보로 자멸. 심판 무기징역과 각자의 내부 붕괴. 이 인과관계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는 드라마예요. 악이 선을 이길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악이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는 구조.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강준호가 모든 증거를 넘기고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그냥 사라질 캐릭터로 보이지 않아요. 강준호가 증거를 넘긴 건 속죄지만 그 속죄가 완결됐다고 보기엔 너무너무 찜찜하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강준호는 페이퍼 컴퍼니 자금 출처를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건 최화영과 이강혁의 범죄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연루된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복선처럼 읽혀요. 만약 드라마가 이어진다면 강준호가 더 큰 배후 세력과 맞닥뜨리면서 진짜 속죄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도망이 아닌 직면으로 돌아서는 강준호의 성장서사요. 최화영이 구치소에서 자신이 드림그룹 회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망상이 단순히 그녀 혼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화영이 과거에 심어놓은 또 다른 협력자들이 그 망상을 이용해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최화영은 30년 동안 음모를 꾸미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화영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전부 손을 뗐을 가능성은 낮거든요. 드림그룹을 다시 차지하려는 외부 세력의 도전과 강백호가 이끄는 새로운 드림그룹의 대결. 이게 두 번째 시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시나리오 중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세요? 댓글로 꼭 얘기해주세요. 첫 번째 남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라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일일 드라마는 악인이 오래오래 잘 살다가 마지막에야 벌을 받는 구조로 시청자를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는 악인의 자멸 과정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줘요. 최화영과 이강혁이 서로를 향해 뺨을 때리며 30년의 비밀을 스스로 폭로하는 장면, 이 장면 하나가 이 드라마 전체의 쾌감을 집약해요. 그리고 혈연이라는 테마를 정말 입체적으로 다뤄요. 피가 섞인 가족이 서로를 파괴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인연이 서로를 살려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라마 전체에 걸쳐 던지는 거죠.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고 환한 미소로 마무리되는 장면은 이 드라마가 단순히 권선징악을 넘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였다는 걸 보여줘요.
가장 많이 잃었던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 이 드라마가 끝까지 놓지 않은 핵심 메시지예요. 최화영의 망상 속 결말과 이강혁의 고독한 소멸, 그리고 오장미와 강백호의 결혼. 이 세 가지 결말이 나란히 놓였을 때 이 드라마는 결국 선택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인들은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탐욕을 선택했고, 선인들은 매 순간 포기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진실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들이 쌓여서 망상과 고독, 그리고 결혼식과 미소가 된 거예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최화영이 진짜 후회했다면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끝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